자, 안녕하세요. 저는 에듀피디에서 심리학개론을 담당하고 있는 조기원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심리학개론 첫 시간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챕터는 심리학의 개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3시간에 걸쳐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자, 심리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영어로는 사이콜로지라고 하는데요. 그 사이콜로지의 어원을 살펴보면 사이코는 보통 이제 우리가 사이코 그러면 조금 뉘앙스가 부정적인 걸로 느껴질 때가 가끔 있는데요. 그냥 정신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이코, 마음 또는 정신을 의미하는 거라고 할 수 있겠고요. 로지는 뭐 거의 대부분의 학문들이 접미어로 가지고 있는 학문 또는 과학이라는 것의 결합어입니다. 그래서 사이콜로지, 마음에 관련된, 생각에 관련된 학문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자, 심리학의 정의는 시대와 연구 주제 및 대상에 따라서 강조하는 부분이 차이가 있지만 인간의 지정의, 지, 주로 학습, 정, 감정, 의, 인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볼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어떻게 해석할지, 자, 그런 것들과,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한 가지 조금 특이해 보이는 단어가 여기 이어서 나오게 됩니다. 자, 인간의 마음과 정신을 다루는 학문이고, 그래서 지와 정과 의를 다루는 것까지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가 되시겠으나 행동을 다룬다고 했을 때 이것이 마음과 정신과 다른 분야가 아닌 거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요. 자, 행동을 과학적으로 다루는 분야이고 심리학은 행동을 다룹니다. 자, 여기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행동이라는 것은 마음 또는 정신, 생각과 동떨어져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그것은 인간의 내면의 심리에 어떤 특정한 작용을 기반으로 해서 행동의 결과가 되어지는 것이지 인간의 생각과 정신과 완전히 동떨어진 그런 행동은 없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우리가 완전히 불수의근 같은 경우에도 심리학에서 다루는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도 역시 인간의 기본적인 내적 작용에 포함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또 한 가지 의미는 우리가 인간의 내면을 다루는 학문인데 마치 우리가 뼈가 부러졌을 때 엑스레이를 찍으면 굉장히 명확하게 뼈가 부러졌다는 것을 확증할 수 있는 만큼 그런 수준만큼으로 우리가 어떤 기계적으로 인간의 내면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은 아직까지 우리의 인류가 개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거의 그 단계까지 도달하고 있지 못해요. 좀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여전히 우리는 인간의 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정확하게 모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감정, 희노애락 같은 것들을 엑스레이 찍듯이 MRI 찍듯이 병원에 가서 한번 이렇게 뭔가 영상으로 딱 찍으면 기쁨의 수치, 슬픔의 수치 또는 뭐 분노 게이지라는 우리가 표현을 쓰고 있지요. 분노의 수치가 얼마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면 참 속 시원할 텐데 우리가 인간의 정신의 내면을 그렇게까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아직까지 개발이 되지 않아서 그래서 인간의 심리 내면을 반영한 행동을 관찰함으로써 인간의 심리를 연구하고 파악하자라는 관점에서도 인간의 행동을 심리학에서 다루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심리학의 목적 부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심리학의 목적은 우리 교재에 보면 학문적인 목적으로 현상을 규명하는 거다 이런 표현이 나와 있는데요.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인간의 심리 및 행동을 기술, 설명, 예측, 통제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교재는 이제 1번은 빼고 세 가지 설명, 예측, 통제 이 세 부분으로 표현되어져 있는데 좀 더 정확히 하자면 1번까지 기술까지도 포함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기술, 설명, 예측, 통제라는 것은 과학이 가지고 있는 본질입니다. 심리학에서만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과학이, 심리학은 이제 보통 사회과학 안에 포함시키게 되는데요. 사회과학 안에 심리학이 포함되어 있고 사회과학은 과학 안에 포함되어 있죠. 사회과학이니까 과학입니다. 그렇다면 과학이 본질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기본적인 목적하는 바는 기술, 설명, 예측, 통제, 현상을 어떻게 이렇게 잘 규명하느냐의 문제인 건데요. 자, 여기서 기술이라는 것은 테크놀로지나 그런 뜻이 아니고 description, 묘사하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몇 가지 설명을 좀 드리겠는데요. 결국 모든 학문의 목적은 인간의 삶을 좀 더 낫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뭐 굉장히 보편적인 정의죠. 인간의 철학이든 뭐 과학이든 공학이든 어떤 거이든 간에 인간의 삶의 보탬이 되고자 하는 건데요. 자, 예를 들어서 태풍이 어떤 그런 태풍이라는 현상을 우리가 만났을 때 우리가 피하고 싶은 현상인 거죠. 태풍으로부터 피해받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태풍을 연구함으로써 인간의 삶을 좀 더 낫게 하고자 하는 건데, 자, 이 태풍을 연구하는 것에 있어서의 본질적인 과정은 뭐냐 하면 첫 번째는 기술입니다. 태풍의 이동 경로가 어떻고 태풍의 반경이 어떻고 어떤 피해를 가져다 주며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더라. 그 모양을 그려내는 겁니다. 일단 그 현상부터 파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과관계입니다. 설명. 원인과 여기서 설명하는 것은 인과관계를 의미하는 거여서 원인과 결과를 따지고자 하는 겁니다. 태풍이 도대체 왜 발생했는지. 뭐 기상학적으로는 물론 제가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만 뭐 저기압과 고기압과 어떤 설명이 가능하겠죠. 자, 인과관계를 밝히는 것. 자, 그 다음에 예측입니다. 인과관계를 정확히 안다면 인과관계를 또 알고자 하는 이유는 뭐냐면 예측을 하기 위해서요. 태풍의 이동 경로, 예상 이동 경로를 알기 위해서입니다. 그걸 알고 싶은 건데 그걸 알려면 인과관계를 정확하게 알아야 저기압과 고기압이 어떤 작용을 해서 태풍이 발생하는지를 알아야 그래야 예측, 예상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예측할 수 있으면 그 다음에 목적은 통제하는 겁니다. 결국 이 태풍을 소멸시킬 수 있다면 현재 기상학으로는 태풍을 소멸시키는 것까지는 도달하고 있지 못하죠. 기술, 설명, 예측까지는 상당 부분 우리가 진전을 하고 있으나 통제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자, 과학은 현상을 기술, 설명, 예측, 통제하기 위함입니다. 자, 다른 예를 들어보면 정신질환. 정신질환이 어떠한 증상을 나타내고 있으며 그걸 또 이제 분류하고 정신분열이라고 할 때는 어떤 특징이 나타나며 정동장애라고 했을 때 어떤 특징이 나타나는지 그것이 얼마나 빈발하는지 어느 연령대에 많이 발생하는지 자 그런 것들을 묘사, 기술, 기본적인 정리를 하는 거겠고요. 설명, 인과관계, 왜 정신질환이 발생을 하는지 사실은 우리가 정확히 역시 모릅니다. 우리가 인간의 내면에 대해서 정신작용에 대해서 우리는 여전히 알지 못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신질환이 왜 발생하는지 인과관계 이것이 어떤 도파민의 문제인 건지 어렸을 때 환경 오염에 관련된 문제인 건지 어렸을 때 부모와의 양육 관계 때문에 문제인 건지 아니면 뭐 어떤 특정한 충격을 받았기 때문인 건지 그런 어떠한 원인 때문에 결과로서의 정신질환이 발생했을 거다라는 그 원인을 찾아내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예측 우리가 어떤 부모의 양육 태도 때문에 정신질환이 요즘은 뭐 그렇게 잘 해서 안 합니다만 부모의 양육 태도 때문에 그게 원인이 돼서 결과로서의 아동의 정신질환이 발생한다면 어느 가정에서 아동의 정신질환이 발생할지를 예측을 할 수 있을 거고요. 부모의 양육 태도를 검사해보면 조사해보면 그리고 더 바람직하기로는 부모의 양육 태도를 바꿈으로써 아동의 정신질환을 발생하지 않도록 그래서 그 아동과 그 사회의 개인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자 그런 과정이 과학에서 추구하는 기본적인 목적과 본질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자 그게 바로 심리학에서도 적용이 돼서 인간의 심리 및 행동을 중심으로 기술, 설명, 예측, 통제하고자 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네 가지가 심리학에서만 통용되는 것이 아니라 과학의 전반에서 다 통용되는 것인데 심리학에서는 인간의 심리 및 행동을 다루기 때문에 인간의 심리와 행동에 관련된 이 내용들을 기술, 설명, 예측, 통제하고자 하는 것 그게 심리학의 목적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심리학은 과학적인 연구를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 보면 여러 가지 단어로 이 과학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실증적, 객관적, 합리적, 체계적, 가설검증적, 일반적, 절약적, 잠정적
겸손한 태도와 회의주의적 관점을 고수한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아마도 한 절반 이상은 여러분들이 뭐 실증 객관적 여기에 대해서 뭐 별로 의문을 가질 필요가 없겠고요. 시험 문제 나와도 뭐 하나도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 대응하실 수 있을 텐데 몇 가지 좀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단어들이 나옵니다. 가설검증적, 절약적, 잠정적, 겸손한 태도와 회의주의가 뭐 같은 덩어리인데요. 회의주의, 요 몇 가지는 좀 설명을 추가로 해야 여러분들이 명확히 이해하고 시험 문제 나올 때 대응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가설검증적이다. 과학을 추구하는 방법이 연역법과 귀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귀납법은 하나하나의 사실을 모아서 그 데이터를 모아서 이론을 만들고 현상을 기술, 설명, 예측, 통제하려는 것이죠. 이론을 만드는 것인데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과학을 추구하는 방법, 진리를 추구하는 방법은 이렇게 하나하나의 데이터를 모아서 그걸 가지고 이론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조금 더 본질적인 접근 방법으로 현대 과학에서 거론되고 있는 것은 연역법입니다. 가설을 세우고 그 가설을 계속적으로 검증해 나가면서 확증도를 높이거나 또는 그 가설이 이제 그 오류가 생기거나 오류가 발견되면 그 가설을 폐기하고 새로운 가설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방식의 연역법이 더 본질적인 과학의 진리를 추구하는 과학적 진리를 추구하는 방법이라고 인정되어지고 있는데요. 물론 기본적으로는 순환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자, 이 전통적으로 우리가 인류 역사에서 가지고 있었던 이런 귀납법적인 전통을 이제 대표적으로 그 비판하고 있는 그 학자 중에 한 명이 칼 포퍼입니다. 포퍼의 반증주의라고 하는데요. 포퍼는 반증이 불가능한 것은 과학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신이 존재한다. 이것은 입증도 불가능하고 반증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과학의 영역이 아니라고 보았죠. 과학이려면 입증되어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반증되어질 수 있어야 된다고 봤습니다. 자, 조금 더 쉽게 예를 들어서 칼 포퍼는 이제 귀납법의 방식을 비판하면서 예를 들었던 게 이제 블랙스완, 검은 백조의 이야기인데요. 자, 백조가 하얗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백조를 한 마리 찾아서 확인해보고 또 두 번째 확인해보고 세 번째 확인해보고 10마리, 20마리, 30마리 확인을 해보고 근데 아무리 사실은 100마리, 20마리, 1000마리를 확인해보고 하얗다라는 사실, 데이터를 모았다고 하더라도 귀납법적으로 1000개의 데이터를 모았습니다. 1000마리의 백조를 조사해봤더니 모두 다 하얗더라. 1000개의 데이터가 모여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론을 만들고 확증을 할 수 있겠느냐 하면 1001번째 백조가 만약에 검다면 그렇다면 이것은 이 귀납법적인 방법은 적절치 않다고 할 수가 있겠죠. 1001번째, 1002번째까지 1000마리의 결과를 가지고 1001번째, 1002번째를 확증할 수는 없는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포퍼는 처음부터 가설을 세우고 백조는 하얄 것이다. 정확히 표현하자면 가설이죠. 하얄 것이다. 라는 가설을 세우고 그 가설이 무너질 때까지 또는 그 확증을 점점 높여갈 때까지 새로 태어나는 백조가 있을 때마다 한 마리 한 마리 검증해서 그 가설이 옳은지 그른지를 검증해 나가자. 이것이 연역법적인 과학적 진리를 추구하는 방법이고 그것이 더 본질적인 방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현대과학에서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 말이 그런 겁니다. 여기 가설검증적이란 말과 잠정적이란 말이 마치 여러분 과학이라는 것이 과학자가 연구를 해내서 어떤 결과 뭐 암은 뭐 언제 발생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것이 아주 그 절대불변의 진리인 것 같은 그런 내용을 과학자들이 발견을 하고 또는 연구해내냐 하면 그렇지가 않아서 칼 포퍼의 입장 그리고 연역법의 입장에서는 모든 연구 결과는 잠정적입니다. 확증적이지 않아요. 가설을 검증해 나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가설을 한 번 검증했다고 또 되는 것이 아니고 두 번 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꾸준히 계속해 검증해 나가다가 어느 시점엔 까만 백조가 나타나면 그 가설은 폐기가 되는 겁니다. 반증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것 자체가 과학의 본질이라고 보는 건데요. 자, 그런 의미에서 과학은 잠정적입니다. 확정적이지 않습니다. A는 B다라고 확정하는 것이 과학이 아니고 A는 B일 것이다라는 것을 검증해 나가는 과정, 그리고 그 과정은 잠정적일 수밖에 없고 가설 검증적인 의미를 가진다는 겁니다.